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는 단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위헌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합니다. 법원은 내란 속의 윤석열의 국정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훗날 역사가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이 앞으로 국민들의 설득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설 연휴가 쭉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인데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이런 얘기 간간히 좀 나오고 얘기하신 분들 오늘 많더군요. 자, 화면으로 그럼 정리 좀 해볼까요? 오늘이 연휴 마지막인데요. 자,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설 연휴 모습은 어땠을까? 여기 보면 뭐 설 당일 아침에 떡국 식사가 있었고, 그리고 전해지기로는 최근에 성경책이 들어갔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책을 읽거나 재판 서류, 그러니까 탄핵 심판 관련된 서류를 검토한다. 또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이 형사 재판도 이제 시작됐고, 그러니까 뭐 관련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와요. 성경을 읽거나 재판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 여기 보면 석동현, 배보윤 등 변호인단 접견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닌데 정진석 비서실장 등 전현직 대통령실 인사들이 접견을 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 형사재판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 알려집니다. 설 연휴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시간을 보냈다라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약간 면회, 뭐 접견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 내용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면회는 연휴라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해 첫날이라 대통령께서 떡국 드셨는지 또 평안하신지 근황을 좀 알아보고 오시고 싶어 하는데요. 지금은 연휴 기간이라 이제 저한테 몇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일에 모시고 같이 자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대통령께 드리는 원외위원장들의 글을 대통령께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리로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면회를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정치보다 사람 관계가 저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그럴 계획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세 분 모셨습니다. 자,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시고요. 네.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김상일 네. 평론가. 지금 보면은 윤상희 의원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좀 면회 간다. 뭐 잡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혹시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구치소로 면회 가는 국민의힘 의원과 안 가는 국민의힘 의원이 또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앞서서 사실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그 관저 앞으로 간 의원과 안 간 의원이 약간 좀 구분돼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면회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강성 지지층에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로뿐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배신을 했어. 이걸 갈라치기를 하고 강성 지지층의 어떤 지지를 윤석열 대통령 다음은 나를 지지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것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행위예요. 지금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저 정도 책임 있는 분들은 뭘 해야 되냐. 이 상황을 빠르게 어떤 결론으로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체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특히 경제가 너무 위험한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정치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예. 어떻게 공직에 나선 사람이 예?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어떻게 개인적인 인연이 예. 공적인 역할보다 우선할 수가 있습니까? 저 말 자체도 너무 부적절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강성 지지층에게 구애하는 모습으로 뿐이 안 보여서 참 애처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웅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뭐 편지도 전달했다, 근데 면회 가겠다는데 만약에 편지를 구치소 안으로 보내지 않거나 면회를 안 가는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부담을 느끼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이거 근데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 면회를 하겠다고 하는 게 더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아.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만약에 탄핵이 현실화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떠한 후폭풍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조금 면면을 보면 예.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거나 예. 아니면 지난 대선 캠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를 맡았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오. 예를 들어 이용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대통령을 직접 수행실장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바라보는 대통령이 지금 아마 구치소에서 일단 구속이 돼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으로 애틋한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것은 나름대로 어떤 인간적인 도리죠. 예. 나중에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떠나서 나중에 어떤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먼저 논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유연적이다, 불법적이다 얘기도 있지만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감하고 아마 지지한다고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저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일단 면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오. 왜냐하면 그분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예.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면회를 오게 되면 그런 옥중에서 아련하는 모습들이 국민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는 굉장히 나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안부도 좀 묻고 하기 때문에 면회를 받고 또는 뭐 이유가 있을 수 또 있다. 전체적인 탄핵 반대를 이끌고 있는 윤상현 의원 정도는 제가 볼 때 면회를 받아들이지만 예. 굳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날 이유는 없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나쁠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가신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예. 나름대로 뭐 성경책도 읽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예. 지금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비상계엄이 해석되고 있고 어떤 탄핵 심판이 이런 것들이 본인의 의도하고 다르게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국민의 의원들이나 지도부를 만나는 게 앞으로 치러질 수 있는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 예. 엄청나게 국민의힘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러한 부분들도 대통령이 충분히 정무적으로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되게 답답해요. 어떤 왜냐하면 저는 이 방송에 나오면 저하고 친한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뭐 의원들 중에서 지금 뭐 고초를 겪는 사람 예. 되게 많은데 저 여기 나오면은 다 비판해요. 왜? 그게 공적인 이게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하고 개인적인 어떤 애틋함이 없거나 정이 없거나 그래서 그런 거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외위원장들은 오히려 문제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 사람들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윤상현 의원이나 정진석 비서실장은 공직자잖아요. 예. 지금 대통령 비서실이 윤석열 사무소 비서들입니까? 뭐 윤석열 변호사 뭐 비서들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법적인 기구예요. 그러면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을 예. 보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보좌를 해야 되는 우두머리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가서 만난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권한대행의 위상을 저 아래로 완전히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한대행이. 예. 제발 좀 공적인 지위나 공적인 책임감을 생각하면서 행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면회를 추진하겠다, 접견을 추진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어떤 모습이 있겠죠? 내일부터 아마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김성수 변호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석은 이래서 뭐 보증금 등을 내고 어떤 조건을 걸고 이제 석방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 법원이 보석을 통상 허가합니까?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기소가 되면 이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라서 이 1심에서는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고 예. 항소심에서도 6개월, 또 상고심에서 8개월 이렇게 이제 계속 구속이 계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석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 청구 관련한 이제 법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 형사소송법 94조를 보면 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 등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95조에서 필요적 보석, 96조에서 임의적 보석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석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 예외 사유가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최근에 보석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안 받아줬어요, 예, 법원에서. 그때 당시 예외 사유로 두 가지가 이제 명시가 됐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이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는 이 경우 결국 증거 인멸의 우려라고 할 수가 예. 있죠.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이제 명시를 하면서 기각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필요적 보석 같은 경우에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필요적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에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시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 쪽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보석을 청구했을 때 재판부가 이 부분을 예외 사유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적 보석은 이런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도 보석을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예. 이렇게 임의적 보석의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보석이 허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출석할 것이라든지 뭐 특정 장소에 있을 것 이런 것들 이제 조건을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석을 하는 것 자체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변호인 측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청구를 했을 때 기각이 된다거나 하면 오히려 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해서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르면 내일쯤에도 뭐 어떤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뭔가 하나 설명된 내용이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탄핵심판 재판에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일주일에 2번씩 잡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석동현 변호사 설명이에요. 형사재판, 최근 이제 구속기소가 되니까 형사재판이 열릴 거예요. 여기에 피고인 직접 출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 뜻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다가 됩니다. 그러면은 매주 탄핵심판 재판 2번 나가요. 그러면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된 형사재판이 추가됩니다. 그러면은 주 3회 재판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가 평일이 5일인데 그중에서 사흘, 3일을 재판 출석한다. 이럴 가능성이 지금 열린 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헌법재판소법 51조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다시 나와요. 이 51조 얘기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면 재판부는 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등 이 혐의에 탄핵심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사소송, 이것도 지금 내란죄 혐의로 형사 구속기소가 됐잖아요. 같이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헌법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성수 변호사? 이거는 어떻게든 판단해야 될까? 이거를 요청할 걸로 전망하십니까, 지금? 요청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판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지해야 한다면은 반드시 정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재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청을 했을 때도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정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요청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 두 분께 김철웅 교수님 요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같은 건으로 진행 중일 때는 이 형사재판은 진행되고 헌법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중에서 요청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지금. 당연히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일주일에 탄핵 심판 2번에 예. 형사재판까지 세 이건 번이 사실 돼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일주일에 2번 하는 것도 너무 빠르다고 진행되는 게 14일하고 16일 3차, 1차하고 2차, 3차, 4차 변론이 이틀 상관이거든요. 예. 그럼 오늘 재판 끝나고 내일 하루 준비해서 그 다음 날 또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형사 재판이 열리면 또 그 다음 날 그다음 형사 뽑아야 재판도 가야 되고. 되고. 그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헌법재판소법에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 형사 소송이 같이 진행될 때는 탄핵 심판을 정치할 수 있다는 거는 피고인의 권리를 위한 거거든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근데 현재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이틀에 일을 띄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충분한 심리라든가 변론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예를 들어 우리 일반 재판처럼 3심제면 저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이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파면을 시키는 건데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이 나중에 어떤 사후에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도 없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거는 국민이 선출하고 임기 5년이 보장된 자리인데 그 자리를 탄핵 심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약간 졸속으로 비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너무 지금 속도도 너무 빨리 가는 게 나름대로 그냥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달리는 그냥 폭주 기관차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대통령의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란죄라든가 이런 부분의 혐의에 있어서 만약 그런 것들이 유연적이고 불법적이라면 그러한 과정에 대한 심판을 묻는 부분들은 당연히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어떤 피고인에 대한 어떤 권리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 하지만 저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그런 뭐 이 탄핵 심판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게요. 지금 3차하고 4차 변론 이틀 사이에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예. 그 중간에 앞에는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하겠다고 예. 하루 종일 서울구치소에서 버티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바람에 대통령이 어떤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공수처를 제지하지 않고 그러한 사정 변경에 따른 변론 기회를 나중에 이 연기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런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떠한 청구를 하든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너무 조금 편파적으로 또는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속도전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동시에 가게 됐거든요. 그럴 때는 탄핵 심판을 좀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일단은 재량이고요. 헌법재판소가 이 두 사안이 예. 너무나 영향을 지대하게 미쳐서 예.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의 불법 위헌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란 행위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은 이것을 굉장히 강화하고 보완하는 측면이지 그 자체가 핵심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비상계엄이 불법 위헌이었다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은 사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기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어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자초했습니까? 대통령이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마치 사법체계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습, 그다음에 본인의 힘과 영향력을 동원해서 사법체계를 다 무력화할 수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사법체계에 협조하는 모습을 통해서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거나 이랬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그 여론을 반발 여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법체계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그 위에 쓰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왜? 법의 권위를 세워야 되고 법의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게 사법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헌재는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석 신청 그리고 헌법 탄핵 심판을 좀 정지하라는 요청 이런 걸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뭐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